1화 가상현실 게임 if 1. 이게 가상현실 게임인가? TV로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현실 같다니. 준현아니 로하는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처음으로 if를 시작한 장소는 초보자들의 도시 코모스이다. 코모스는 4대 인간 도시 중 하나인 바르크 왕국의 북단에 위치해 있다. 하나의 커다란 땅덩어리로 구성된 if 대륙은 크게 4개의 인간 왕국과 2개의 이종족 왕국, 그리고 10여 개의 이종족 부락으로 나뉜다. 부락 중에는 왕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성한 것도 있지만 왕국의 힘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남쪽의 바르크 왕국의 서쪽으로 파빌론 왕국이, 동쪽으로 디멘트 왕국이 각기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의 인간 왕국인 차이파 왕국이 디멘트의 북쪽에 위치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저에게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다. 차이파의 좌측으로 꼭두선이 오크라 불리는 독특한 오크 종족들의 왕국인 파쿠차가 혹처럼 붙어 있다. 그 외에도 그레이 넬프의 왕국인 히레모릭 이 파빌론 왕국의 북측에서 강성한 힘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 지역 또한 차이파 왕국과 마찬가지로 유저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준현은 if에서 불릴 자신의 이름을 로안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중심을 뜻하는 단어였다. 로한이 위치한 마을 광장에는 유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가지각색의 아이템을 걸친 이들이 눈에 띄기도 했으나 대부분 로한처럼 얇은 셔츠와 청바지, 짤막한 목검을 착용했다. if가 오픈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이들이 if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캐릭터를 지우고 새로운 캐릭터로 도전했다. 실로 대단한 인기가 아닐 수 없다. if에도 도서관이 있다던데. 캐릭터의 외모를 수정하는 작업조차도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생략해버린 로아는 성국의 방에서 찾아낸 if 접속 매뉴얼의 기록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지도 창이라고 말하면 뭔가 나온다고. 로안의 눈앞에 커다란 원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위성사진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이 있었고 네모와 세모, 동그라미 등의 도형으로 표시된 지역이 몇 개 있었다. 튜토리얼만 제대로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숙지하였을 문제였다. 그러나 로아는 공부할 시간을 벌기 위해 if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퀘스트를 생략해버렸다. 다행히도 if는 게임을 처음 접하는 유저라 할지라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로아는 지도를 보고 손쉽게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었다. 지도에 표기된 자그마한 도형 옆에 각각의 명칭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로아는 지도상에 적색의 마름모로 표시되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마름모도 함께 움직여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로아는 서양도 동양도 아닌 듯한 이질적인 분위기에 도시를 둘러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토록 사실적인 세상이 게임일 뿐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골목길을 몇 차례 지나친 로아는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아주 오래전 유럽에서 지어진 교회 건물을 본떠 만든 것처럼 웅장하고 정교했다. 3층으로 이뤄진 도서관의 문은 거대한 아치형이고 그 주위로 길게 뻗어나간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용을 무찌른 영웅의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었다. 끼 로아는 도서관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의 코끝에 간지린다. 평생 운동만 해온 그에게는 다소 이질적인 향이었으나 왠지 아늑한 느낌이 들어 싫지는 않았다. 후, 좋았어. 이제부터 시작이다. 각오를 다지며 내부를 가득 채운 책들을 둘러보려던 찰나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웃는 낯으로 다가왔다. 처음 오셨군요. 도서관의 이용료는 하루에 5실버랍니다. 5실버?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던 로아는 실버가 if의 화폐 단위임을 알아챘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내용물을 확인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진다. 짤랑이는 소리로 봐서는 꽤 많은 숫자인 듯하다. 그것들을 밖으로 꺼내보니 30립의 은하였다. 은하의 표면에는 독수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다른 쪽 주머니에 손을 넣자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다. 5개의 빵이었다. 이 많은 것들이
주머니에 모두 들어간다고? 그것도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여기 있습니다. 로아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오실버를 사내에게 건네는데 성공했다. 돈이나 아이템을 건네기 위해서는 거래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큰일이네. 도서관 이용료를 내야 한다니. 30실버면 6번 낼 수 있는 건가?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8시간이니까 이프의 시간으로는 하루겠네. 고작 6일. 에휴. 그 전에 취직이 되려나? 자. 로아는 양손으로 자신의 볼을 후려쳤다. 얼굴이 얼얼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지는 않다. 정신 차리자.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지. 일단 한 번 시작했으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해보는 거야. 다른 분들을 위해 정숙해 주시기 바란답니다. 로안에게 돈을 받아갔던 사내가 되돌아와 주의를 주었다. 도서관에는 의외로 사람이 많았다. 로안처럼 게임의 시간 흐름을 이용해 공부를 하려는 이가 많았던 것이다. 로안은 빈자리에 앉았다. 단단한 나무 의자와 오래된 탁자는 도서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렸지만 현실의 가구보다는 많이 불편해 보였다. 실제로도 그러했는지 유저들이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장서 소환. 로하는 현실에서 구입해 둔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불러들였다. 취업 준비를 위해 이프를 시작했기에 이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둔 것이다. 이프는 로한과 같은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현실의 책을 게임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프 홈페이지에서 책을 따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다소 높게 측정된 책값은 주년 남매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수연은 동생을 위해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희생했다. 누나를 위해서라도. 로아는 이를 악물었다. 중학생 때부터 운동만 해온 그에게 공부가 쉬울 리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에게 공부머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택했던 것일 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남들처럼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갔을 터였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는 로한의 손길이 점점 바빠진다. 생소한 영어 단어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은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 책의 한쪽 구석에 정리가 되어 나타났다. 로한은 그날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독파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책을 읽었다. 읽는 속도는 늘지 않았지만 전날보다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3번 반복해서 읽었다. 다음 날은 7번, 다음 날은 15번. 그 이후로는 중요한 부분만 훑어보며 넘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 6일이 흘렀다. 가지고 있던 빵을 모두 먹은 뒤 하루가 경과했을 무렵이었다. 공복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회복력이 50% 하락합니다. 집중력이 50% 하락합니다. 캐릭터의 집중력은 로한의 공부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책을 잘 읽다가도 집중력의 하락으로 10초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책장을 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하, 큰일이네. 빵을 살 돈도 없고 내일부터는 도서관에 올 수도 없을 텐데. 돈이 필요하시면 일거리를 드릴 수 있답니다만. 도서관의 관리를 담당한 NPC 브로이였다. 로한에게 매번 도서관 이용료를 받아가는 자이기도 하다. 정말요? 와, 잘 됐네요. 한데 어떤 일거리죠? 로한은 주위의 유저들을 둘러보며 브로이에게 작게 속삭였다. 일은 간단합니다만. 저를 따라오시지요. 로한은 브로이를 따라 도서관의 창고로 들어갔다. 서늘하고 습한 창고는 도서관의 외부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망가진 집기들이 가득했는데 부서진 의자나 테이블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있는 의자를 고쳐주시면 약간의 보수를 드리도록 하지요. 띠링. 의자 수리 퀘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아, 이게 퀘스트라는 거구나. 퀘스트 창으로 확인하던가? 로안이 퀘스트 창이라고 말하자
두루마리 양피지를 활짝 펼친 듯한 영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양피지에는 퀘스트에 대한 정보가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다. 의자 수리. 하이데르크 도서관에는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의자를 수리하십시오. 도서관직이 브로이가 당신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것입니다. 제한 없음. 난이도 F. 보상 의자 1개 수리 시 2실버 혹은 빵 1개 지급. 파괴 시 1실버 회수.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브로이는 망치와 몸뭉치를 내밀었다. 로아는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다리가 부러진 의자와 바닥에 떨어진 자그마한 나무 조각을 집었다. 그는 중학교 이후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억적스러운 수연은 동생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자 하루에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댔지만 차마 누나에게 손을 벌릴 수 없었기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렇게 일한 것이 5년이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막노동판을 전전하였으나 그 이전에 몸담았던 직종만 하더라도 10여 개는 줬게 되었다. 로아는 나무 조각을 부러진 다리와 의자 사이에 대고 못질을 시작하려 했다. 로안이 휘두른 망치가 그의 시야를 벗어나 허공을 후려쳤다. 몇 번을 반복했으나 못을 내리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근슬의 의자를 두드려 흠집을 만들고 자신의 손을 내리쳐 HP를 갉아먹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지? 쯧쯧. 피죽도 못 먹었나 보군요. 의자 1개에 대한 수리비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아는 브로이가 건네준 빵을 질겅질겅 씹어 삼켰다. 맛까지는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로안이 맛없는 빵만 먹어온 것인지 빵은 밍밍하고 텁텁한 맛이었다. 공복도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아는 다시금 망치질을 시도했다. 현실에서처럼 능숙하게 못을 내리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빵을 먹기 이전보다는 훨씬 나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어설프게나마 의자 하나를 수리할 수 있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삐꺼덕거리기는 해도 의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의자 수리 퀘스트를 완수하셨습니다. 보상을 선택해 주십시오. 로안의 눈앞에 2개의 자그마한 창이 나타났다. 좌측의 창에는 은화한 잎이 들어있었고 다른 창에는 보리빵 하나가 보였다. 로안이 은화를 택하려던 찰나 선택창이 사라지며 안내음이 들렸다. 이미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로안은 의자 수리에 재미가 붙었다. 수리를 완료하는 즉시 보상이 주어지니 더욱 할 맛이 났다. 그동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주인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던 것이다. 로아는 산처럼 수북이 쌓여있는 의자를 둘러보며 활짝 웃었다. 모든 유저들이 게임에 접속해서 그딴 막노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는 의자 수리를 일종의 놀이로 여겼다. 그렇지 않아도 뭔가를 조립하고 만드는데 흥미가 있던 터였다. 단지 여유가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고 끈질기다 못해 독하기까지 한 그의 성향과 맞물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의자 수리 퀘스트를 완수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의자를 수리하던 중이었다. 가구 수리 스킬이 생성되었습니다. 반복된 훈련으로 습득한 스킬은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스킬 포인트? 취업 준비와 관련된 것 외에는 if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던 로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기초 매뉴얼을 불러들여 게임 진행과 관련한 부분을 검색하였고 상태창과 스킬창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상태창. 로안의 눈앞에 커다란 창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그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름, 로한. 성별, 남. 나이, 24세. 명성, 영. 메인 클래스, 초보 여행자. 보조 클래스, 없음.
레벨 1 98%. 능력치 힘 10, 건강 신민첩 10지식 10지혜 10. 보너스 스탯 0. 스킬 포인트 5. HP 100%. MP 100%. VP 100%. 1. 특수 스킬 가구 수리 레벨 1. 처음 이프를 시작한 유저의 모든 능력치는 10으로 맞춰진다. 스킬 포인트도 기본적으로 5포인트가 제공되는데 이는 스킬을 활성화하거나 스킬 레벨을 높일 때 사용된다.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런 걸 모두 게임하는데 활용한단 말이야? 가상현실 게임처럼 값비싼 접속용 캡슐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로안이다. 아니, 운동부에 소속되었던 그에게 게임을 접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군대에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밤낮 없이 창만 던졌었다. 간혹 컴퓨터를 하기는 했다지만 그조차도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을 때뿐이었다. 스킬창 로아는 줄어들 줄 모르는 의자 더미에서 부서진 의자 하나를 주워 바닥에 놓았다. 가구 수리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건가? 가구 수리 당신은 200개의 의자를 수리한 공로로 가구를 수리할 수 있는 스킬을 얻었습니다. 가구 수리 스킬은 오직 가구만을 수리할 수 있으며 스킬을 마스터하거나 비슷한 계열의 다른 스킬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분야의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스킬을 습득하는 즉시 모든 가구를 수리할 수 있는 희망은 버리십시오. 스킬을 발동시켜 수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직접 손을 써서 수리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 MP 30. 로안의 MP가 150에서 120으로 줄었다. 그의 MP로는 한 번에 5번의 가구 수리를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지. 가구 수리. 수리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합니다. MP가 또다시 줄어들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로아는 의자 더미에서 부러진 다리 하나를 가져왔다. 그러고는 그것을 망가진 의자와 함께 두었다. 혹시 몰라서 못도 몇 개 놓았다. 가구 수리. 망가진 의자가 환한 빛에 휩싸였다. 눈이 시리도록 강렬한 빛에 로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눈을 감지 않고 의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단해.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등받이 부분이 갈라졌던 의자였는데 환한 빛 속에서 부러진 다리와 의자가 들러붙었고 등받이도 단단히 붙었다. 다리 높낮이가 맞질 않아서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퀘스트의 성패의 의자의 형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자 수리 퀘스트를 완수하셨습니다. 로아는 스킬 사용에 재미가 붙었다. 여태껏 망가진 의자에 걸맞은 조각들을 찾고 못질을 해서 일일이 수리했는데 말 한마디에 수리되는 모습을 보며 입이 해벌쭉해졌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리라. 좋았어. 가구 수리. 로한님의 레벨이 1단계 향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로한이 푸른빛에 휩싸였다. 의자 수리 퀘스트는 보상으로 경험치를 주지 않았다. 다만 의자를 수리하면서 획득하는 극소량의 경험치가 있었고 그것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었다. 200개가 넘는 의자를 손본 이후에야 겨우 레벨 2가 된 것이다. 그가 처음부터 게임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면 사냥을 통해서 단 20분 이프의 시간으로 1시간 만에 레벨 5는 될 수 있었으리라. 아니, 그가 이프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을 것이다. 물론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제대로 된 정보는 각 길드 카페나 홈페이지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테지만 말이다. 결정적으로 로아는 레벨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도서관직이 브로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레벨 10 이상은 도서관 이용료가 10실버입니다. 이용료가 올라간다고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레벨 10은 초보자를 벗어나는 기점으로 간주된다.
레벨 9까지는 사냥 중에 죽거나 PK를 당해도 아이템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경험치의 손실도 전무하다. 그러나 레벨 10에 이르러 죽음을 당하는 순간 아이템과 경험치 모두를 잃게 된다. 또한 레벨 9까지는 사망한 이후 5분의 대기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재접속이 가능하다. 반면 레벨 10 이후로는 죽고 나서 10분을 대기해야 한다. 레벨 50을 넘는 순간부터는 대기 시간이 30분이나 된다. 남들처럼 레벨을 올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로한에게 레벨 10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레벨 10을 넘기지 않을 거야. 절대로. 로한은 괴물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여 8시간 동안 내리 의자 수리에만 매달렸다. 종종 그를 찾아온 브로이는 점점 쌓여가는 수리된 의자를 바라보며 혀를 둘렀다. 종종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로한의 귓전에 익숙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이데르크 도서관 공헌도가 5포인트 향상되었습니다. 브로이와의 친밀도가 아주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로한은 의자 수리로 395실버와 7개의 빵을 벌었다. 그는 한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벌었다며 기뻐했고, 이후로는 이용료가 부족할 때마다 도서관 창고로 들어와 의자와 테이블을 수리했다. 이프에 접속한 이후로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을 이프에서 지낼 만큼 로한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다. 하지만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문구가 흔하게 여겨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 로한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극히 드물었다. 간혹 운 좋게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여 면접까지 간다고 해도 피라미드나 다단계와 같은 사기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쓰러져 죽어도 해내고 만다. 로한은 끈질긴 사내다. 그는 포기를 모르며 한번 정해진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고야 마는 성미다. 어느덧 그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떼고 중급 토익 과정에 들어갔다. 또한 자격증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정말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만. 쉬엄쉬엄 하시죠. 브로이와 로한의 친밀도가 제법 높아진 때문일까? 브로이는 간간히 로한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대부분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최장시간 8시간을 강조하거나 하루에 18시간만 접속이 가능한 규칙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가끔 꽤 쓸만한 이야기도 늘어놓았다. 일거리는 의자 수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책을 그대로 베껴서 여분의 책을 만드는 일이나 서고를 수리하거나 창고의 쥐를 잡거나 도서관에 종종 나타나는 불안당을 쫓는 일도 있지요. 로한은 이제 의자뿐 아니라 테이블을 비롯한 커다란 가구도 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 대부분이 똑같이 생긴 의자와 테이블이었던 것이다. 로한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띠링. 필사 퀘스트를 받으셨습니다. 필사. 하이데르크 도서관에는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책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여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래된 책의 경우에는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희귀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절대 소실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서들이 많은데 도서관직이 브로이는 그것들을 베껴서 여분의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책을 필사하십시오. 도서관직이 브로이가 당신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것입니다. 제한 없음. 난이도 2. 보상. 필사하는 책의 등급과 분량에 따라 다름. 책 파손 시 페널티 부여. 로한에게 딱 맞는 일이었다. 사실 그에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는 일은 익숙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창을 던지며 살았던 그가 아니던가. 처음에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엉덩이가 들썩거렸고 활자를 읽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책과 좀 더 친해져야 할 필요를 간절히 느낀 것이다. 첫 필사 의뢰는 보수가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으나 대부분 한 권도 채 베끼지 못하고 포기했지요.
그럼 두 번째 책부터는 보수가 얼마나 되죠? 5골드입니다만. 5골드. 로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5골드는 500실버다. 의자 500개를 수리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그는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당장 시작하겠다고 대꾸했다. 첫 의뢰품은 이것입니다. 브로이는 백과사전처럼 커다랗고 두꺼운 책을 로안에게 넘겼다. 로안은 이프 홈페이지에서 영어 교과서나 토익책, 자격증 도서 등을 구입하여 도서관에서 소안해 공부해왔다. 하지만 그가 읽은 책은 본래 이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 될 책이었고, 그래서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다. 브로이가 가져온 책은 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책이었다. 그것도 까마득한 과거에 쓰인. 단면 책을 받아든 로아는 그것을 묵직한 무게와 커다란 크기의 기가 눌렸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1골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쉽게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았었고, 책과 친해지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정도의 고난은 감수해야만 했다. 로아는 자신이 평소에 공부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브로이에게 받은 고서를 펼쳤다. 두꺼운 양피지로 만들어진 책은 크기에 비해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다. 모두 90페이지 남짓이었고 한 페이지에 30줄 정도가 적혀 있다. 이게 대체 무슨 글자죠? 로안을 당혹게 만든 것은 고서의 내용이었다. 그것은 로안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이나 어느 정도 틀을 깨우친 영어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모양의 글자였다. 고대어입니다만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읽을 수 없죠. 고서는 상위 마법사들이나 몇몇 학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글자인 셈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 8권밖에 없는 귀중한 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필사를 해둘 가치가 있지요. 브로이의 표정이 다소 어색하다. NPC이기에 본래부터 표정이 인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지금은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불안감이 뒤섞인 듯하다. 로아는 브로이의 표정 변화를 바라보며 이프의 정교한 NPC 시스템에 새삼 감탄했다. 조심스레 다룰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군요. 브로이는 로안에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책 한 권과 잉크, 깃털 펜을 건네주었다. 새로 받은 책은 고서에 비해 5배 이상 얇았다. 로안은 펜촉에 잉크를 살짝 묻혀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자를 고스란히 베끼는 작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6시간 가까이 필사를 했는데도 5분의 1도 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최대 접속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그래도 후후. 로아는 암담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저 6시간이 넘도록 잡생각 한번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이 대견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러다 정말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만. 쉬엄쉬엄 하시죠. 브로이였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대사를 읊조렸다. 그때마다 도서관 공헌도가 5포인트씩 향상되었고 브로이와의 친밀도 또한 조금씩 올랐다. 로아는 그와 정이 들려다가도 이런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쉬려고요. 그나저나 이 책은 어떻게 하죠? 잠시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필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책은 그 자리에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도서관 소유의 책은 함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 펜과 잉크만 챙기시지요. 로아는 펜과 잉크를 왼쪽 주머니에 넣으려 했으나 주머니에 가득 들어있는 빵 때문에 그러질 못했다. 그는 공복도가 60% 아래로 하락한 것을 발견하고는 빵을 우적우적 씹어 삼켰다. 그러고 남은 공간에 펜과 잉크를 넣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돈만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로그아웃 하겠어. 가상현실 게임 이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